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인 마세라티에서 두 종의 신차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바로 뉴 그란투리스모와 뉴 그란 카브리오입니다. 뉴 그란투리스모 같은 경우는 2도어 쿠페 형태이고요. 바로 뒤에 있는 차량은 오픈탑 버전인 4인승 컨버터블 모델입니다. 두 차량 모두 세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세대 대비 훨씬 더 커진 차체와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첨단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뉴 그란투리스모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2023년 작년에 공개가 되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오늘 7월 3일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무려 전 세계에 딱 한 대밖에 없는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의 레터링 같은 글자가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장인이 직접 수작업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리미티드 에디션답게 독특한 모습이 보입니다. 엠블럼도 좀 더 심플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엠블럼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바뀐 엠블럼이다 라고 하는데요. 좀 더 심플하면서 유니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 라인 같은 경우도 고성능 차량답게 에어로 다이내믹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평평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에어로 다이내믹을 적용시켜서 캐릭터 라인들이 역동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벌브 타입 라이트가 들어가 있다면 신형 같은 경우는 모조리 라이트류가 LED로 바뀌었다는 것도 차이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도 직선 모양을 많이 사용을 해서 굉장히 심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마세라티 레터링과 함께 엠블럼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곳곳에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릴부 같은 경우도 풀체인지답게 디자인이 소폭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각을 지킨 모습이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라운딩을 많이 사용을 해서 훨씬 더 유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 삼지창의 이 마세라티 엠블럼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고성능 차들은 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릴을 포함해서 이 에어 인테이크가 굉장히 와이드하게 잘 빠져 있는데요. 구형과 비교했을 때 면적이라든지 디자인이 소폭 달라졌고요. 또 군데군데 보시면은 카본 가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스포츠 브랜드답게 이런 카본 재질을 많이 사용을 해둔 느낌이 듭니다. 자, 현재 뉴 그란투리스모의 본인 룸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와, 딱 봐도 엔진이 장난 아니게 커 보이죠.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같은 경우는 V6 트윈터보 3.0 엔진의 자동 8단 조합으로 트림마다 마력이 조금 다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약 550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위 트림 같은 경우는 490마력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고성능 차답게 엔진이라든지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페라리와 엔진까지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자연흡기 4.2 엔진과 4.7 엔진을 사용했었는데요. 현재는 페라리에서 약간의 튜닝을 한 V6 3.0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닛을 열어둔 상태인데요. 클램쉘 후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클램쉘 후드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파팅 라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지만 그만큼 무게가 정말 무겁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에서 조립을 할 때 좀 까다롭고 힘든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급 라인에만 들어가는 디자인인데요. 확실히 2억이 넘는 스포츠카답게 이렇게 클램쉘 후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V6 트윈터보 엔진, 이 550마력의 힘을 내기 때문에 배기음이라든지 엔진음도 굉장히 뭔가 시끌벅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숙성을 위해서 이렇게 본인룸 안쪽에 흡차음재까지 적용을 시켜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한 라인들과 마감들이 특징인 것 같고요. 특히나 마세라티 브랜드는 마감이 좀 부실하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요즘 마세라티 브랜드의 차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그란투리스모의 측면부인데요.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에어 서스펜션과 함께 가변식 댐핑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승차감 또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란투리스모의 약자는 GT를 쓸 수 있는데요. 보통 GT카들은 장거리에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만들고 또 이제 고성능 라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마세라티의 그란투리스모도 동일하게 느껴지고요. 휠 같은 경우는 현재 20인치가 달려 있습니다. 타이어 스펙 같은 경우는 265에 35가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달리는 차답게 타이어 폭이 굉장히 넓고요. 편평비는 굉장히 좁습니다. 이런 차들은 코너링을 돌아
돌아 나갔을 때 정말 기깔난 핸들링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은 550마력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제동 성능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안쪽에 타공형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뉴 그란투리스모는 2도어 쿠페이기 때문에 도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신 2열이 뒤에 조금 있기 때문에 4인까지 탑승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느 2도어 쿠페처럼 뒷자리가 널널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비상용으로 뒷자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특히나 떨어지는 쿠페 라인들이 정말 예쁩니다. 사실 마세라티는 배기음이 정말 좋기로 유명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빠지지 않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뉴 그란투리스모의 후면부인데요. 역시나 세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라이트류가 모듈이 LED로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도 사실 디자인이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싹 다 LED로 들어가니까 훨씬 더 시인성도 좋으면서 최신 스타일이 느껴지고 있고요. 또한 트렁크 리드라인 쪽에 카본 재질의 이런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전면부에서도 그랬지만 후면부에서도 이 카본 재질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보통 이 마세라티 레터링은 음각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요. 이 뉴 그란투리스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페인팅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프리즈마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라인과 조금 다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오시면은 듀얼 트윈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이 배기음을 살짝 들려드릴게요. 엑셀을 쭉 밟아야지 진정한 이 마세라티의 배기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이 전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배기음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엔진 튜닝 전문가와 함께 피아니스트 그리고 작곡가와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 음색을 만들어낼 정도로 이 배기음에 정말 진심인 브랜드라고 합니다. 역시 그란투리스모 같은 경우도 달렸을 때 배기음이 정말 우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면부에서 이 트렁크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당연히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란투리스모 같은 경우는 준대용 쿠페에 속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나쁘지는 않은데요. 다만 이 높이가 조금 다른 세단에 비해서 낮아서 그런지 많은 적재를 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골프백 들어가나요? 라고 여쭤보실 것 같은데요. 한 테트리스 하면은 1개에서 2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런 비상용 키트가 들어가 있고요.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습니다. 자, 드디어 뉴 그란투리스모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2도어 쿠페지만 전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내 공간은 뭔가 달리는 차치고는 여유롭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이 뉴 그란투리스모 시동을 걸어둔 상태인데요. 가장 먼저 달라진 점으로는 전방부에 스크린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타입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12.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또한 요즘 차들처럼 굉장히 화려하면서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신형인 느낌이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부를 보시면은 아날로그 시계인 것 같지만 디지털화가 된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터치가 되진 않지만 이렇게 굉장히 신기하게 디지털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한 이 12.3인치 인포테인먼트도 구형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아진 부분입니다. 모카님께서 이렇게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 놓으셨네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내비게이션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첨단화가 많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에이다스 반자율주행 레벨 2 정도의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버튼식이 아니고 8.8인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요. 보통 달리는 차량, 이런 비싼 브랜드들에서는 통풍 시트를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와... 이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는 통풍 시트까지 같이 달려 있습니다. 총 단계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켰을 때 굉장히 시원합니다. 통풍 효과가 제대로예요. 제대로입니다.
보통 달리는 차들은 수납 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마세라티 뉴 그란투리스모 같은 경우는 실내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수납 공간이 존재를 합니다. 안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을 넣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핸드폰을 넣을 수가 있고, 이 중앙부에는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지만 이렇게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어서 차키 같은 것들을 보관하기 좋고요. 참고로 차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세라티 로고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딱 쓸 수 있는 기능들만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도 포르쉐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컵홀더를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실제 사용했을 때 만족감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주변부에도 카본으로 마감을 해둬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이 들고요. 또 안쪽에 콘솔 박스도 있습니다. 역시나 공간 자체가 넓지는 않지만 C타입 충전 포트와 USB 충전 포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사용성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차량은 최고 트림이기 때문에 약간의 옵션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일단 스포츠 버킷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 마세라티 로고가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옐로우 컬러의 스티치도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퀼팅의 파이핑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운전자의 운전 피로도를 많이 덜어줄 수 있을 법한 그런 파이핑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했을 때에도 편리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세라티는 이탈리아의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리아 국기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그란투리스모라는 그런 레터링이 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차량의 도난이 많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에서 열어야지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란투리스모는 2도어 쿠페긴 하지만 뒷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1열 시트를 앞으로 옮기면은 뒷좌석에서도 사람을 태울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확실히 비상용으로 만든 시트인 만큼 공간 자체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사람을 꼭 태워야만 했을 때, 그럴 때에는 시트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쿠페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으로 헤드룸이 한 손날 2개 정도는 들어갑니다. 다만 좀 체격이 건장한 남성분들은 뒷자리에는 탑승을 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7월 3일 그란투리스모와 함께 그란 카브리오도 같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파워트레인을 공유하지만 오픈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거의 공유를 하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역시나 오픈 에어링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류라든지 그릴의 디테일, 에어 인테이크도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란투리스모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요. 특히나 이 마세라티 브랜드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외장 컬러를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한 26가지 정도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전시장에 전시된 차량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네이비 컬러로 보이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때는 살짝 금색 빛깔이 나면서 굉장히 유니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국내에서는 내연기관 버전밖에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폴고레라고 순수 전기차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도 같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스펙은 NCM 배터리에 92.5kW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WLTP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는 약 400km 중반이라고 하는데요. 제로 빼기 2초에서 3초대로 나온다는 만큼 굉장히 고성능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탔을 때 얼마나 재밌을지 가늠조차도 안 됩니다. 그리고 탑 방식은 소프트 탑 단일로 되어 있으면서 시속 50km 이내에서는 개폐와 다듬을 할 수가 있고요. 전개되는 속도는 약 14초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소프트 탑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란투리스모와 비교했을 때 공차 중량도 요 그란 카브리오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제로백 차이도 당연히 발생을 하고요. 대신 이 루프라인이 그란투리스모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평평하기 때문에 뭔가 에어로다이나믹적인 효과도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국내 최초로 공개가 된 뉴 그란투리스모와 뉴 그란 카브리오를 살펴보았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최고 트림인 트리피오 기준으로 2억 6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확실히 가격 진입대가 좀 어렵긴 하지만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벤츠 AMG GT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거의 1,000만 원 정도 저렴하긴 합니다. 확실히 이런 차들은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제로 타봐야지 이 차의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얼른 이 마세라티도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